예,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AI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AI 혁명으로 변화될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고민해보고 답을 모아가는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비상 대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출입문을 통해서 외부로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스태프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게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서울시 교육청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대표 여러분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서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 내빈께서도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겸 국민참여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를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토론회는 1부 발제와 토크 콘서트, 그리고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고요. 세부 순서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해 주신 국민참여위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앉은 자세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사 말씀을 들어봐야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AI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시는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국민참여위원님들,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교원들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며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통적 역할과 운영 방식도 크게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고유의 사고 과정을 외주화하면서 또 인지 능력의 위축 현상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의 과제입니다. 인간의 자율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확장하고 건강한 사회적 공론장을 유지할 것인지,
나아가 인공지능이 초래할 다양한 윤리적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교육은 그 해답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지속 가능하고 살아 움직이는 백년지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 다양한 교육 주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뜻깊은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입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규범을 이 나라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국가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크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사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고 법률상 규범력을 갖춘 법정계획입니다. 이 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이 깊이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교육이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AI 시대를 필두로 하는 대전환기에 걸맞은 새로운 학습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일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 9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하겠다고 1학년 학생으로 있을 때 차정인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서 미래 법조인 양성, 그것도 바른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잘 설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인사 말씀 들어봐야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4월 1일 신청사 이전식 이후에 제가 2달간 비웠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가 있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다시 복귀한 이후에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호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참여위원장님께도 환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감 1년 6개월, 1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무슨 직업병이 새로 생겼냐면 학생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습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럴수록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자꾸 되돌아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교육이 길러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알파고와 대결해서 여러 번 지다가 이긴 우리 이세돌 기사를 만나서 다시 그런 질문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하고는 너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빨리 발전해서 그때하고 지능 지수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답,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는 힘, 그리고 깊이 읽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힘,
이것이 바로 AI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인간다움이다. 이 인간다움을 어떻게 AI와 함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믿음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AI 체험을 개발하고 종이책 읽기와 쓰기, 그리고 대면 토론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AI는 교육을 돕는 도구일 뿐 결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점에서 더욱더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 정책과 연구 그리고 행정과 현장이 한 테이블 앞에 앉아서 서로의 고민과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얼마 전에 국제환경영화제 개막작으로 종말 낙관주의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한편으로는 비관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낙관주의적인 생각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의견들이 한 영화에 담겨져 있었고, 최종적인 결론은 정말 낙관주의다 이렇게 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에 인공 말고 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 지능이라는 개념이 언제 출현했는지 아세요? 1905년, 1910년 무렵에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는 지능의 시대, 그리고 120년 지나서 지능 개념이 출현하고 나서 120년 만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아직 감성의 문제는 아직 인공의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또는 좀 더 당기면 50년 후에 인공 감정이라는 개념이 생겨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지능 개념이 출현한 다음에 120년 만에 인공지능이 출현했는데, 개념적으로 감정은 인공 감정이 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엉뚱한 생각이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여기 토론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광문 앞에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 룸이 제대로 없어서 앞으로 자주 이 서울시 교육청 공간을 이용해 주시라.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큰 대강당도 있고 이런 컨퍼런스도 있고 좀 작은 그런 그 시청각 룸도 있으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항상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 MOU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MOU 맺을 필요 없이 항상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토론, 국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서울시 교육청을 이용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건물 자체가 시민 친화형 서울시 교육청 교육마루입니다. 교육마루. 시민 친화형 100% 지금 친화가 안 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시민 친화형, 학생 친화형, 그리고 선생님들 친화형 건물로 만들어 갈 거니까 이런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시민 친화형 서울시 교육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마지막 것은 엉뚱한 생각은 아니에요. 진심이고 앞에 것은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AI 시대에 변하지 않는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언제 뵈도 친근한 오늘 이 자리에서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서 멋진 새 청사에서 행복한 서울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론의 문을 여는 발제 순서입니다. AI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이광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장 이광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뭔지는 다들 아시고 오신 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국가교육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중장기 국가교육 계획을 수립하라고 만든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되니까 교육 정책의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현재 저희는 2028년부터 37년까지 국가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저희는 이제 시한 마련부터 최종안 확정까지 최종안 확정 발표는 내년 3월입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수렴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는 500명으로 구성된 전국의 국민참여위원들이 있고요. 그 국민참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의 그 사회적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울교육청에서 아까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언제든지 쓰시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사용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회의할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공간이.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3가지입니다. 혹시 그 자료집 맨 뒤에 결론을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국가교육계획 수립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또한 여기 모이신 우리는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네, 좋은 교육이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우리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거 PPT를 띄워보시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대를 진단해야 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거대한 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선 인공지능의 혁명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공동의 번영의 가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 위기 역시 큰 위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 공통의 과제라면 이러한 인류 공통의 과제에 더해서 우리는 심각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잠재 성장률의 저하, 불평등화 격차, 그리고 지역 소멸,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대전환의 과제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등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핵심 산업 생태계를 모두 갖춘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파괴에 맞선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K-팝 같은 놀라운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5,000년 역사 중에서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지배하거나 착취한 적이 없는, 즉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나라 중에서 가장 우리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인들이 우리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모방하고 추격할 선진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인류의 이 과제들을 함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도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도국가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즉 새로운 미래형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국민과 함께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문명사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혹은 수만 년 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뒤바뀐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 인간과 동물은 확실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사실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이론이 나온 거죠. 인간은 여전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데 인간만이 언어와 지능이 있다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인공지능이 언어와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과 역량은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의 고유성을 잘 신장시키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 질문은 곧바로 교육을 어떻게 재정해야 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그래프는 좀 약간 충격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역량을 대폭적으로 확장해 줍니다.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의 발견, 그리고 산업 구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S&P 500이라는 주가지수와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챗 GTP 등장 이후에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현상이 미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작년 10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챗GPT 등장 이후에 30세 이상의 숙련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29세 이하 청년 일자리, 즉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미숙련 일자리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이 그림은 지난 6월에 미국의 MIT 대학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입니다.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LLM,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룹과 서치, 즉 인터넷 검색만 하는 그룹, 그 둘 다 안 쓰고 인간의 뇌로만 글을 쓰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관찰한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사용자들은 뇌 활성 연결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즉 뇌가 활성화가 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글을 쓴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기억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고의 외주화 혹은 인지 능력의 위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사고를 자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존할수록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 자율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 역량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는 개인적 차원의 어떤 인지 능력의 위축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존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회는 건전한 민주주의적 공론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누르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계속 유사한 성향의 콘텐츠를 계속 추천합니다. 그럼 그 추천한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 편향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 양극단의 정치 세력들이 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즉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과 역량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도 학습을 합니다. 우리도 학습을 통해서 지식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과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만의 배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답변을 우리가 들을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른바 19세기 저기 나오는 슌볼트라고 말하죠. 근대 대학과 산업사회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분과학문 체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다 근대에 만들어진 분과학문 체계에 근거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학도 물리,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그 분과학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심지어 암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고 암기한 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찾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학생의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서열을 매겼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인공지능 시대에 이건 어떻게 의미가 될까요? 예를 들면 수능을 보면 수험생들이 하루 종일 시험을 봅니다. 수능 문제를 인공지능에 맡기면 몇 분 만에 푸는지 아십니까? 불과 몇 분만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기술이 거의 1등급 수준까지 나옵니다. 아마 조만간 만점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교과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거의 인생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고교 내신과 대학 입시, 이걸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습과 일자리의 사회적 연결 구조에 관한 건데요. 이제까지는 대학에서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직업을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게 다 끝났죠. 인간 수명이 길어졌고 이른바 평생 직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또 배우고
또 직업을 탐색해야 되는 이른바 평생학습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육하면 정규 학교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 청년들이 뭘 준비합니까? 대학 졸업장 이외에 다양한 스펙,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른바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통해서 별도의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한 사람의 지식과 역량을 정규 학교 졸업장이나 대학의 학점만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이 한계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하시나요? 오늘 신문 기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기사가 뭐였습니까? 저는 SK 하이닉스 혹시 보셨나요? SK 하이닉스가 대학 졸업장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가장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올해 1인당 성과급이 7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 기업에서 대학의 학위가 아니라 실제 직무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느 대학, 어느 졸업장을 가졌다는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직업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지식과 역량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대학 졸업장, 학점 가지고 입증했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것을 나이스에 기록해서 대학 입시 자료로 제출합니다. 근데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학습 경험과 각종 자격증을 기록한다면 그리고 그 시스템을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육체제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 여기 말한 대로 배움과 직업의 연결 구조를 다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아래 QR코드에 가면은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모두 국민들에게 이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이 게시되고 다양한 의견이 쌓일수록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광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영역과 역량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과 평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직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배움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체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즐겁게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진행을 해볼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패널 6분 모시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과 함께 사진 촬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패널 6분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위원장님, 교육감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양손으로 하시는 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차정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는 돌아가시면서 써주시면 준비되셨을까요? 아까는 서 계셔서 그런가 표정이 좀 굳어 계셨는데 사진 찍어서 그랬을까요? 앉으셔서 그런가 표정이 풀리셨습니다, 다들. 네. 토크 콘서트예요, 제목 자체가. 콘서트는 우리가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열광을 안 하시네요. 콘서트 오면 보통은 열광을 하시는데. 사실 주제가 그렇게 막 즐거운 주제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에 있어서 희망과 행복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토크 콘서트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과 역량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세요? 네. 아닙니다. 이광호 국민참여위원장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죠. 예,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해오던 많은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온전하게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돼 왔지만 이제 AI가 그 경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식의 생성과 활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영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AI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본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상까지도 만들어요. 물론 그것이 지금 사람이 만드는 것과는 뭐 조금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 동영상을 만들 때 얼굴이 프롬프터를 이렇게 작성해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화면 전환에 따라서 얼굴이 바뀐대요. 주인공 얼굴이 계속 바뀌면 그건 드라마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 문제가 아직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말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도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언어 모델 AI를 쓰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교육의 영역에서도 아마 빠르게 AI가 침투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만이 지니는 역량을 탐색하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나갈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소그룹 토의가 이어지는데 그것의 전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전 의견 작성을 요청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결과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3일 전인가 이거를 온라인 국민 참여위원분들한테 온라인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총 80명 정도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드린 것 같습니다. AI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인간만이 공감하는 역량이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는 AI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AI는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인간만이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때 그런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건 또 인공지능은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인간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공지능에서 만든 어떤 자료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인간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삶이 뭔지 알아? 그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사유가 하겠어? 인공지능은? 그죠? 우리 인간만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인간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80분의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른데 크게 모아보면 이렇게 4가지 큰 줄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공감, 도덕적 윤리적 판단, 그리고 산출 결과에 대한 검증, 삶이 뭔지 알까? 하는 4가지는 AI가 아직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인상적인 연구 답변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패널을 먼저 소개를 다시 해드릴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시민참여단 이윤경 님입니다. 학부모세요. 감사합니다. 교사정책 동행단 박세민 선생님이십니다. 네. 서울학생참여위원회 함진규 고등학생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박세연 대학생이십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서광원 님이십니다. 일반 국민 대표로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광호 국민참여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자기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입니다. 준비해 오셨습니까 혹시? 네, 아쉽지만. 아니 함진규 학생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네, 오늘을 위해서 잘생기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따로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고등학생이 여기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까요? 저는 일단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장학사님께서 여기로 올라와서 패널을 맡아달라 말씀해 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절하실 수 없었군요.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국민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을 좀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구성으로 한번 토크 콘서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패널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었죠? 네. AI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달라고 말씀드렸고 패널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 1분, 보통이다 2분, 그리고 매우 그렇다 3분. AI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러면 패널 분들 중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주신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우리 함진규 학생 제가 아까 편애입니다. 편애. 네. 하면 될까요? 예.
네, 저는 AI가 이제 인류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항상 우리 곁에 AI라는 엄청난 어시스턴트가 있잖아요. 이제 엄청난 고도의 정보들을 재구성해주고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접해져서 그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항상 모두에게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AI를 이용하면서 또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로써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보고 거기서 더 확장하면서 저 모두가 더 똑똑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이제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신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본문을 던져주고 이에 대해서 뭐 지문 변형을 해달라 아니면은 유의어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더 찾아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본에는 그냥 여러분들 의견만 듣고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의견 작성에서 AI에 대한 산출 결과에 대해서 검증이 될까? 그게 정말 100% 맞는 말일까?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검증에 관련한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AI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AI를 사용할 수 있되 그 AI에게 이용한 그 프롬프트를 각각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참고해서 실제로 더욱더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실제 출처를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증하는 거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매우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 중에 서광원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인류사 전체를 볼 때 4대 발명품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한 100만 년 전쯤에 우리가 불을 발명했어요. 그게 최고였죠. 그 다음 발명품이 뭘까 생각해 보면 수레의 발명입니다. 바퀴의 발명.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자의 발명이고 네 번째가 아마 전기의 발명일 겁니다. 그 문자가 발명됐고 안 하고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둘로 나누거든요. 지금 AI를 지금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 문자의 발명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선 시대가 선사시대고 그 이후가 역사시대인 것처럼 AI가 있던 시대와 없던 시대 이 두 가지의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대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 주신 한 분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주신 분 누구셨죠? 혹시 본인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AI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주신 분 없어요? 그렇지 않다 한 분 있는데. 영이에요? 한 분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 얘기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약간 이은경님 부정이 좀 섞여 있었는데 네.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수준이 아까 역사의 발견과 발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전체 인류애적으로 봤을 때 의식 수준이 용기를 가지고 인류를 바라보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식 수준의 향상쯤에 AI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숙제가 거꾸로 주어진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이걸 사용할 거야? 라고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을 해놓고 기업이 책임을 잘 지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네.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해놓은 저희 이런 참여단들이 잘 감시하고 어떤 식으로 나갈지 공론의 의견을 주면서 그걸 끌고 가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긍정일지 부정일지를 확언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숙제가 주어진 거다라는 뜻에서 3번 보통이다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을 박수까지 나오네요. 예. 박수 주실 거면 주세요. 네. 우리 도움이 될까요? 질문에 대해서는 숙제가 주어졌고 그 숙제를 잘 푼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숙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첨언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박세민님. 네. 지금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나와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전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참여자분들을 다 봤습니다. 이곳에 AI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시간 자체가 인공지능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다움에 대해서 가장 깊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함께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함께 정확한 답은 아니라도 그 답을 만들어가고 그게 수정 보완 되겠지만 단계를 거쳐 우리의 인간다움을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 고대 그리스도 근대 시민혁명도 일부의 사람들의 국한되어 있던 그 고민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순간 이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AI를 쓰면서 인간다움이라는 무엇인가를 누구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고 그 질문을 일부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봄으로써 자체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만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게 살펴본 건데요. 책임감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AI를 무시하는 힘, 그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죠. 전문성, 협력, 회복, 판단, 의미, 공감, 그리고 자아. 자아는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감정. 이런 것들이 인간마저 가진 고유한 역량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안 하셨던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역량은 무엇인가? 박세현 학생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책임감이라는 걸 제가 키워드로 작성한 거였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전에 사전 질문에서도 공감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저도 공감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호모 임파티쿠스라고 이제 공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챗GPT를 사용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GPT한테 이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축하받고 싶거나 할 때 오히려 친구들보다 가끔은 내 얘기만 들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AI도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더 공감을 못하는 순간도 많다. 오히려 내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얘기 듣는 거에 지치는 순간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정말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영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AI는 공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AI는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인공지능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인간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답변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뭔가 듣고 있는데 머리를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MBC PD 수첩을 보시면 제가 진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PD 수첩에서 주제가 AI입니다. AI에게 위로받고 있는 사람들을 조명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요. 근데 AI가 위로를 그렇게 잘해준대요. 아, 그렇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계속 글로 띄워준다는데 그런데 그 말에 책임감이 있나? 하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박세현 학생,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광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질문을 던진 입장에서 시험을 출제한 교사가 답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 나온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80분의 의견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 중에 제가 자꾸 딴지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답이 없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내셨더라도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존중하니까요. 재밌게 이끌어 가려고 해본 농담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저희 스태프분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마이크 이쪽 앞에 테이블에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전맹 앞에 아예 안 보이는 전맹 시각장애 당사자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의견이 공감과 책임이었는데 방금 그 박세은 학생님이었나요? 학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공감을 AI한테 받는다는 걸 제가 상황을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역시 오히려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일단 했고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세상을 사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는 어떤 다양성에 공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인간, 그게 인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세상을 사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는 어떤 또 다양한 인간이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은 AI는 나의 상황만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공감을 하고
또 대신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까지는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안을 제시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어떤 그 인간의 역량이 아닌가 싶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AI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아예 안 보이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은 힘드니까 도와줄 수 있지. 넌 어떻게 생각해? 너의 생각이 맞아.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로봇이 나왔을 때 그 로봇을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접근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서 그걸 AI한테 끌어내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나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질문 또는 그런 걸 접할 기회조차 아직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랑 교육이 조금 점점 단절되어 간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는 사실조차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박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분만 더 질문이나 의견 듣고. 예. 제가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서 학부모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사용하다 보니 생각드는 게 인공지능에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윤리와 철학이 없더라고요. 교육에서도 윤리와 철학이 없으면 어떤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고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반문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반문을 시키면 걔가 다시 나한테 반문을 하는데 결국은 끊임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이런 반문이나 어떤 그런 철학들이 없는 상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이 세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윤리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가이드를 만들고 또 이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들이 교육과 그다음에 또 이런 생활 속에서 녹아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아까 숙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제 자체도 교육이 계속 가져야 될 철학과 그다음에 계속 철학자들이 내려왔던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이 인공지능으로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과 공존한다는 거는 우리가 또 그런 철학과 윤리를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 숙제들을 또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분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미 손을 드셨던 분이 계셔서 마이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의 좀 경험에 빗대어서 이걸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애를 4명을 낳았어요. 애국자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낳기 전에 처녀 때 저의 모습과 애를 4명을 낳고 나서의 저의 모습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에 의해서 몸에 밴 지식 이런 걸 암묵지라고 제가 또 이제 읽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인간만의 고유한 또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아이를 낳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AI가 학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글로. 사람들의 경험들을 써놓은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학습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학습을 한 지식들이 나만이 내 경험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가치관에 비추어 생각해보는 그렇게 만들어진 철학? 그런 것들을 AI가 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이제 각자 소그룹에서 토론을 하실 텐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소그룹 토론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믿음을 가져봅니다. 한마디만 더요. 짧게.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 역시도 AI를 통해 공감받고 위로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는 건 우리는 AI의 감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을 조심하고 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AI에게 우리의 감정을 풀어놓을 때는 말도 맞춤법도 어떤 문법의 구조도 내 친구에게 카톡이나 SNS를 보내는 것과는 완전 다른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감정을 이해받기 위한 방식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AI는 있는 힘껏 저희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AI를 대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이런 과정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의 지속됨을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AI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와 AI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색다른 시각에서의 질문을 하나 더 던져주셨어요.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있을 토론회에서 소그룹 토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아마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실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진행자는 굉장히 안 좋은 진행자입니다. 얘기 한마디 더 들을게요. 이렇게 시간을 자꾸 써먹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좋은 진행자이지 않았을까. 손을 들어주신 분들께는 제가 좋은 진행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AI는 저처럼 진행 못합니다. 농담인데 왜 안 웃어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소그룹 토론이 진행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는 고준영 사무관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3조에서는 1라운드, 2라운드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주제 이야기 했었는데요. 좀 키워주시겠어요? 저희는 1라운드에서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 인간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어쨌거나 AI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을 교육하고 또 그것을 교육받는 사람은 다양한 인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 또 여기 밑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지만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선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생겨났습니다. 기존에는 국수영사과라는 정해져 있는 과목에서 배웠다면 이제는 저희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선택 과목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이 직업을 내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 또 이 직업이 미래에는 사라질까?와 같이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네, 2라운드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던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를 교육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미래 발전적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은 AI가 모방은 할 수 있을지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심은 없어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소통하고 나누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발전에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더 배울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13조는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의 장이 되는 그런 것을 기점으로 직업의 교육이 되는 그러한 시작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과 수업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1라운드에서 최다 공감 투표를 받은 내용은 창의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서술형 평가나 논술, 구술 평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최다 공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성장 그리고 발달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최다 공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성장과 발달에는 사회성 또는 생활 역량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예체능을 더욱 활용한 확대한 교육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평가가 이에 맞춰 변화하여야 더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광양중학교 재학 중인 3학년 성동광진 학생참여위원회 부의장 김용준 봉준서입니다. 일단 이거는 잘못 적으셨다고 하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이 학교와 취업 사다리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일단 처음에는 여러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지역 연계죠. 지역 연계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게 새로 배우는 능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왜 이런 의견이 나왔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AI 시대의 경우에는 정말 빨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는 더 빨리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이 새로 배우는 능력과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이 사고를 대항하는데 이 교육이 중점이 두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2라운드에서는 보시다시피 인턴십과 직업 체험 그리고 특정 직업에 이제 준비하기 위한 보안 미래 적성력 인간다움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주제가 이제 다수의 투표를 받아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 AI와 IT 기술이 접목된 전공들이 다수 생겨나는 추세인 만큼 이제 학생들이 미리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런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미래에 좀 더 나은 AI와 IT 기술자들이 다수 생겨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